리모델링을 위해서 마지막 설교를 하러 올라왔습니다. 마지막 인사를 드리기 위해서 왔습니다. 아마 지금까지 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저희들이 부족했고, 또 유튜브들이 해외 시청자들을 모시고 계신데 방송을 내보내기에는 많이 부족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여러분들에게 사과를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말씀을 들어주시면서 애껴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릴까 합니다. 여러분, 요즘 상당히 좀 어지러운 뉴스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서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할 수 있을까? 라는 이 의문을 제기하는 유튜브 방송까지 생겨났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미국의 주요 언론,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들리면 가짜 뉴스를 통해서 그대로 번역을 해서 올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믿을 수 있는 미국의 보수 언론의 보도를 보면은 일부 우려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압승할 것이다 하는 것이 미국의 지지도라 그럽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후 아마 첫 유세 지역이 오클라호마 주에 계획이 되어 있나 본데 벌써 하기도 전에 100만 명이 참석하겠다고 그 참석 희망을 해왔다고 합니다. 100만 명입니다. 그리고 공화당의 지지율이 옛날 아브라함 링컨 시대보다도 훨씬 높은 96%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공화당 역사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번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에 당선이 될 때 흑인 지지도가 5%에 불과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느 정도까지 올라와 있느냐? 무려 46%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이 흑인들의 지지도가 상당히 결정타를 매기는 모양이죠. 거기에 힘입어서 미국의 전체 지지율은 55% 이상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며칠 전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74회 생신을 맞았죠. 샌디에고에서는 그 트럼프 대통령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서 보트놀이, 요트놀이, 약 보트와 요트가 거의 1000대 이상이 그렇게 해서 랠리를 펼쳤다고 합니다. 화려한 랠리, 트럼프 대통령의 사진도 걸고 또 성조기도 걸고 순전히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오는 선거에서 재선되어야 한다고 트럼프에게 힘을 실어주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또 상대인 민주당의 조 바이든은 이미 고령인데다가 치매 현상이 심각하게 드러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문장 하나를 외워서 연설할 수가 없고, 그것 때문에 많은 그 인파들이 모이는 곳에서 연설을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조그마한 소규모 체육관 정도에서 연설을 해야 합니다. 또 대선 TV 토론회까지 지금 기피하고 있다고 하는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지지도가 어떻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제가 3년 전부터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세우신 인물이 트럼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면 우리나라도 이렇게 건재할 수가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은 막아낼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번에 마친 4.15 부정선거를 통해서 거국적인 우리 민경욱 대표님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의 단체가 만들어지는데 이거 반드시 성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많이 모이셔서 태극기를 흔들고 성조기를 흔드는 것이 우리나라의 주권을 되찾고 이 부정선거를 물리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전망은 그렇게 집약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전망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북한을 미국이 접수하는 시기가 거의 가까워 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뉴스를 통해서 아시겠지만은 거의 임박한 것 같습니다. 전번에 그 미국의 안정화 부대가 창설되었다 하는 얘기가 있었죠. 한 몇백 개의 창설 부대를 다시 또 만든답니다. 그것을 놓고 전문가들은 우리 한반도, 특히 북한을 위해서 안정화 부대를 창설한 것이다,
이렇게 논평들을 내놓고 있는데, 이것은 지난번 미국과 영국이 이라크를 점령하고 이라크를 친미주의로 세우기 위해서 했던 방식과 똑같습니다. 친미주의로 세우기 위해서 안정화 부대를 투입을 시켰습니다. 미국과 영국이 유엔이라는 이름 하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2, 3년간 그 공산적으로 살아오던 이라크 국민들에게 자유민주주의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이 안정화 부대가 교육을 시켰습니다. 2, 3년 걸렸습니다. 그리고 또한 1, 2년간 자유민주주의 헌법을 위반하고 그것을 발의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한 5년이 지나고 나서 미국은 이라크의 민증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날 이라크, 이 친미주의 이라크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지금 북한에도 꼭 같은 계획이 펼쳐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곧 미국과 영국, 몇 나라의 우방이 연합을 이룰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미국과 영국은 틀림없이 올라갈 것입니다. 북한을 점령하고 또 북한 인민들을 상대로 자유민주주의 훈련을 안정화 부대가 하게 될 것입니다. 북한도 지금 자유민주주의 헌법이 없으니까 그 헌법을 위반하는 데 상당히 도움을 줄 것이고, 이 입법이 되고 나면 미국은 민정을 이양하고 아마 자유민주주의의 북한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머지않아서 우리나라의 이 종북 정권, 문재인과 그 정권 세력들도 자동적으로 끌어내려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다리는 이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로 복귀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시종일관 말씀해왔던 것이죠. 박근혜 대통령은 특사도 아니고 집행정지도 아니고 미국에 의해서 청와대로 반드시 돌아올 것입니다. 이제 만들어진 이 거국적인 단체는 뭘 해야 하느냐? 나라를 구하겠다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나라에서 문정권이 끌어내려지고 청와대에서 우리 박근혜 대통령의 직무를 시작할 때 어떻게 도울 것인가 하는 것을 이미 거의 임시정부 수준까지 올려서 각 부처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 전교조, 이 전교조들을 어떻게 다 끌어내고 그 자리에 지금 요새 그 태극기를 들고, 태극기는 들지 않았지만 불력 시위를 하며 몸을 던져서 애국 활동하는 젊은 청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을 좀 주의 깊게 봐놨다가, 여러분, 우리가 배운 것이 무엇입니까? 머리에 지식이 많이 있다고 해서 나라를 구하는 데 도움이 됐습니까? 필요 없습니다. 아무리 머리에 지식이 있더라도 행동하는 애국심이 없으면 이 나라를 위해서 아무런 필요가 없습니다. 그 젊은이들 좀 주의 깊게 보십시오. 전교조를 전부 다 내쫓고 난 후에 그 젊은이들을 다시 역사 교육을 시켜서 우리 중학교나 초등학교 역사 선생으로 보낸다면 될 것입니다. 이런 것도 좀 연구를 해주시고요. 아마 그래서 새로운 임시정부 차원의 그런 조직을 만드시고 출범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또 드리는 말씀이 시간 관계에서 또 줄여야 하겠는데, 여러분, 우리나라 잘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계시고 하나님께서 트럼프 대통령을 세우신 것은 우리 한반도, 북한의 인민을 해방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아시아 선교를 위해서 한반도를 남과 북으로 찢으셨습니다. 그러나 전도서 3장 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찢으신 것을 꿰맬 때가 있으시고 그랬습니다. 이 역사의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교 전략상 70년 전에 찢어졌던 이 한반도를 이제 역사의 마지막 때에 다시 꿰맬 것입니다. 북한 동포는 해방될 것입니다. 종교의 자유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북한의 선교를 위해서 복음을 가지고 활동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저를 좀 응원해 주시고 그래도 지지해 주시고 대단히 감사했습니다. 오늘로서 마지막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성신과 같은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주님 주신 말씀 한 소절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인데요.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위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세와 권세와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의 나그의 영에 대해 대함이라 하셨습니다. 영적 전쟁이라는 것이죠. 한국은 지금 전 세계적인 가장 심한 영적 전쟁 중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한국은 마지막 선거사회에 있기 때문에 이 종교다운주의 무리들 그리고 공산주의 주체사상 이슬람교 각종 무슬림들이 지금 창궐하고 있습니다. 한국을 집중 공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많은 고난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줄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면적은 사명을 아직 안 주셨을 거예요. 사명을 맡기신 것은 우리가 그만한 능력이 있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지금 비록 고난이지만 우리가 주님을 믿고 나가면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떤 고난한 가운데서 오직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그 승리에 오는 줄 믿는데요. 제가 오늘 아침에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 가운데 가끔 제가 환상을 보여줍니다. 환상에 백설을 나타나는데 백설이 큰 화산 폭발이 하더라고요. 또 얼마 전에 그런 이야기 있었잖아요. 그 전에 뭐 뱀이 미어 나오고 해서 폭발할지도 모른다고. 그래서 제가 이거 백산 폭발하면 이게 남북한에 큰 재해가 임하는데 아주 마음이 근심이 돼서 주님 그런 데 준비할 때는 주님 주신 감동은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아니다. 사회로 부정선거가 하늘에 사무쳤다. 온 국민이 골기하자 큰 화산이 폭발하면서 일어날 것이다.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 국민의 분노가 바로 표출해서 거리로 쏟아나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거 홍보를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 전에 나온 김학민 변호사이고 백세 보셨습니까? 며칠 사이에 제가 어떤 유튜브 대표 한번 보내셔서 제가 보았습니다. 오늘 살쪽이든지 참 잘 됐어요. 간결하게 정말 SNS를 많이 보셔서 많이 전파하시길 바랍니다. 책자는 호책자도 많이 보면 좋겠습니다. SNS 아는 분들 위해서. 이거는 영어로도 보는 세계로 나가면 좋겠습니다. 아주 정말 일목요연하게 잘 정했습니다 보니까. 그래서 이것은 누가 뭐래도 분명히 총체적 부정선이 분명합니다. 사회적 부정선은 정부가 참 원칙이 방송했습니다. 이 법적으로 보더라도 다른 건 빼고 법적으로 보다 하시는 바와 같이 헌법 41조에 비밀선거를 어겼지 않습니까? 공직선거 115조에 기부금을 선거제를 안 됩니다. 갑자기 먹는 거 그저 복지당한 공항에서 청와대에서 지지하려고 하겠죠. 돈도 없는데 예산도 없는데 9,212억을 우리 아동들이 있는 집안에 무조건 줘라 해가지고 신청보다 받아라 해가지고 9,212억이 나갔다고 합니다. 받는 사람은 저게 받았죠. 이게 뭡니까? 뇌물 부정선거인 것입니다. 이거 하나만 해도 대통령 상임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151조 6항 우리가 잘 아시는 QR코드 문제 179조 2장 1장 그것도 151조 6항 어기면은 무조건 막대기 이 바코드를 쓰지 않고 QR코드를 쓰면 무조건 무효라고 했어요. 이게 원천무효에서 원천무효 153조는 그 선거 창관에 도장이 없는 걸 막 그냥 선거표로 막 돌렸어요. 이게 어제 찍어와서 그냥 그림표가 막 쓰는 것이죠. 이건 헌법조 밖에 없고 조국의 선거 5개 넣었고 이거는 처음부터 원천무효인 줄 믿습니다. 이걸 알고 온 국민이 알고 이래서 하면은 감당할 자가 없어요. 그래서 보면요 지금 통합당 꼬라지 좀 보십시오. 104명 가지고 뭘 해보겠다고 나섰는데 나서면 어떻게 됐습니까? 이번에 국회의장이 뺏긴 건 물론이고 국지사법위원회 그것도 안 됐잖아요. 이 사법위원회를 잡아야지 그게 뭐 어떤 낙폭올라는 걸 막아낼 텐데 그것도 안 되고 18개 전부 다 상임위원 다 뺏기게 생겼어요. 차라리 그럴 바에는 통합당 국회의원 사퇴 나든가 사퇴하기 전에만 여기 거리가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나와서 앞장서야 될 줄 믿습니다. 국회의원 된 사람들은 안 될 것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제 생각하면요 된 사람은 더 압도적으로 될 것이고 안 된 사람은 많이 될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전체 수학자인 그 김만한 박사 그분이 말씀해 보면 그분이 수학 공식 2개 발견했고 정 6개를 발견했잖아요. 아마 최대의 수학자의 전대 수학자입니다. 그분이 74점 뺏긴 것 같다. 74점. 제가 계산한 바에 하면 공정은 TV나 공정 경제학과에서 그것도 천재입니다. 그분이 쭉 요새 모든 걸 많이 판단해서 어마어마한 내용을 하루에 몇 번씩 이래요. 유튜브 올리잖아요. 다는 못 봅니다. 저 몇 개를 보는데
그분도 그랬어요. 자기 계산 39조 이런 거다. 저는 그보다 더 많이 하고 또 지만한 걸 좀 줄이면 반으로 56석입니다. 근데 조아사 대표 바시리 TV에 그분도 이렇게 하더라고요. 아니 이 보면은 비리 대표 쪽에 나오는 거기도 사기치는 거다. 당으로 찍어가지고 비리를 거기다 보니까요. 이 그래프를 그려보면 큰 규모의 그래프에 대해서 큰 많이만 당은 이렇게 올라가고 적은 당은 이렇게 올라가서 제일 같은 게 있는데 같은 기둥 속에 분포도가 달라야 되는데 이게 5개, 6개 분포가 있어요. 이 나라 완전히 조장인 것입니다. 그게 얼마요? 자유통일당이 41% 뺏겼고 새벽당이 37% 뺏겼고 또 뭐 이 우리공화당 18% 뺏겼고 이 통합당이 한국당이죠. 거기 얼마 뺏겼습니까? 8.3% 뺏겼더라고요. 얻어먹은 당은 어디냐? 이 열린민주당 27% 그리고 민주당이 이 비례대표당인 그 실민당은 17% 14개 당을 뺏어가지고 2당이 다 차지했잖아요. 그래서 조아수의 대표는 그렇게 보더라고요. 약 한 15%도 뺏어가는 것 같다. 그래서 합하면요, 이 비례대표 중에서 4대석 이상 뺏긴 것이 야당표가 여당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요, 출일 때마다 60석은 훔쳐간거나 사기치거나 강도질한 것입니다. 이거는 총선은 원칙적 무효입니다. 한두 적에 밖에도 안 되는데 60석 가까이 되는 이제 까보면 알겠죠. 더 많이 나올 수도 있고 더 적을 수 있는데 저는 그렇게 주장합니다. 60석이 어떻게 됩니까? 190석이 130이 되는 것이고 야당은 110석 가까이 되는 것이 104석 플러스 몇 석 하면 110석 가까이 되잖아요. 그 당이 합쳐져서 160 몇 석, 170석 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바뀌는 것, 세상이 바뀌는 것입니다. 지금 니꼬라지 가운데서 국회에 앉아서 야당이 뭐 해야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아예 거리에 나와서 같이 부정선거에 올인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이것을 이번에 이기지 못하면요 다 빼앗기는 것입니다. 다음은 이보다 더 못하는 선거 될 것입니다. 99% 그냥 찬성하는 여당만 찍는 그런 북한식 투표가 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자손에게 넘겨주겠습니까? 우린 다 살았습니다. 저도 다 살았어요. 언제부터 관계없어요 저는. 근데 우리 자손들은 뭡니까? 손주들은 뭡니까? 도대체 이걸 생각하면 제가 감이 있을 수가 없어요. 걔들은 잘 모르잖아요. 그냥 나라가 날아가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번에 반드시 부정선거를 저항해서 이제 우리가 무효화시키고 재선거를 실시한 데에 힘을 세워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밖에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게 통합당 나와서 앞장서야 될 사람들이 가만 앉아 처박혀 있어요. 지금도 안 되니까 바로 나오길 바랍니다. 국회에서 소용없죠. 있을 만한 거짓이 아닙니까? 여당 이중 대표에서 뭐 하겠어요? 지금도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보면요, 우리가 나아가는 가운데서 큰 문제들이 있는데, 거기에 특별히 보면요, 이 민주당이 지금 종전선언을 한다고 해요, 종전선언. 종전선언을 하면 바로 평화회담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바로 미군 철수로 들어갑니다. 미군 철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북한 잡아먹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꼬라지가 이렇게 되니까 60표씩 훔쳐가니까 압도적 과반수 3분이 가까이 되니까 개헌한다 그러고 사회주의 개헌한다 그러고 모예몽개 만든다 그러고 그리고 또 이렇게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악법들이 공소법이라든가 많이 나오고 대세로 돌아갈 겁니다. 얼마나 많은 좌파적인 독재의 법이 나올지 모릅니다. 다 보아야 됩니다. 그걸 뭐 어떻게 막아냅니까? 그냥 법이라는 합법이라는 위장해서 그냥 국회에서 일방통행할 거 아닙니까? 국회가 아닌 것입니다. 이거는요. 반드시 통합당은 여기 나와서 국회의원 됐든 당선자든 간에 무조건 당 차원에서 다 나와서 같이 우리하고 같이 뛰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국민이 그게 호응할 것입니다. 이거밖에 길이 없는 것입니다. 정말 후한무치한 정권은 어마어마한 부정을 저질러놓고 이제 마지막 부정이라는 거죠. 다음부터 부정이나 말도 한 번에 못 붙일 정도로 자기 마음대로 할 거죠. 무슨 분이 권력을 가졌습니까? 이 가운데서 검찰을 보면 윤석열 총장은 지금 뭐 돈이 먹었는지 가만히 있어요. 지금 이때는 당합니다. 승리기는 오직 공격밖에 없습니다. 윤 총장은 일어나서 공격을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이 부정선거 이슈를 가지고 공격해야 될 줄 믿습니다. 140개 넘는 고소고발이 있었고 차고 넘치는 증거가 있고 나가서 되면요 국민의 호응이 일어나서 윤 총장은 영웅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의 윤 총장은 지금 다른 가지 말고 한명구 사건이나 무슨 사건이나 더 말려들지 말고 부정선거에 파헤치는 데 올인할 수 있게 축원합니다. 그럴 때 반드시 주님은 함께 하시고 국민이 힘을 실어줄 것입니다. 그래서 선거운동자를 무조건 무죄히 잡아서 구속 기소해야 될 것입니다.
또 선관위 그 잘못한 것들 모조리 그 운영들을 잡아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또 우리 보기에 이 대부분은 뭡니까? 아직 야당이 몇 명 되지 않고 한 명밖에 안 되죠. 남은 전부 여당이 쓰입니다. 거의 뭐 여당이 판을 치고 대부분 하나만한 게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 중에서 재판장이 하나님이십니다. 한국의 이제 법원에 이제 트럼프에서는 최고의 지위까지 가셨습니다. 뭐가 답답합니까? 마지막에 이 조국을 날려버리는 이 엄청난 부정비리 사건, 부정선거에서 왜 양심대로 법대하지 않고 그냥 대충해서 살해는 권리가 아무뜨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잘 될 것입니까? 여러분이 자손이 잘 될 것입니까? 나라가 나가면 자손이 얼마나 잘할 것입니까? 공산주의 대해서 가는 거 맞습니까? 박헌영 대신 그 당시에 박헌영의 무리들이 북한에 많이 이제 동조해서 많이 나쁜 짓 많이 했는데 김일성이가 그 당시에 북침하고 남침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박헌영 무리부터 먼저 처단해버렸습니다. 한번 배신한다고 배신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지금 정말 중요한 이 기회는 끝나는 것입니다. 이 부정적 올인해서 반드시 무효화시키고 재선거를 부어주는 시켜야 될 줄 믿습니다. 법원이고 대법원이고 검찰이고 전부 나와야 될 줄 믿고 여러분의 국민은 올인해 나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뛰어올 때 우리는 승리할 줄 믿습니다. 제가 몇 가지 구호를 외칠 때 마지막 녹자를 큰 소리를 3번 외치면 감사하겠습니다. 온 국민은 종불개하자! 불개하자! 불개하자! 윤석열 총장은 선거 원형들은 무조건 직법 수사해서 저는 구속 기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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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원 대법관들은 이 업체는 나라의 조국의 운명에 걸린 이 선거를 도의하지 말고 살아있는 권력에 아부하지 말고 법대로 양심대로 하여서 반드시 이 사회적 선거 정서는 무효화시키고 재선거 실질을 선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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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보 참사, 선거 참사, 외교 참사, 경제 참사, 교육 참사, 인권 참사, 문재인 정부는 타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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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혼남 박근혜들은 즉시 책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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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일 동맹을 더욱더 강화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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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주 예수님을 선포할 때 몇 가지 할 텐데요. 큰 소리로 아멘 하시면 믿음으로 아멘 하실 때 하늘 모래 상달되고 반드시 그런 걸 믿습니다. 이 선거는 무효화되고 재선거 시세에 이르는 걸 예수는 선포합니다. 세월이 되는 세계적 부흥이 온 한반도 원세계로 전파되어서 기름의 제일명까지 반드시 이스라엘 아시아 속에서 이룰 것을 예수님께서 선포합니다. 우리 모두 천국의 승리하기 위해서 선포하고 그래야 교우진과 강력한 백만 형사가 이곳에 있는 분들 대화해서 나라의 모든 영예에서 별급의 일어난 것을 예수님께서 선포합니다. 모든 감사 찬양과 영광을 소식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나시고 충만하시고 교통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우리나라를 도하여 단국 통일을 지키고 이랬던 만성을 2040년간 기억하고 주님의 제인전에 이스라엘부터 하셔 성교성을 완수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상간 모든 성도님들과 한국 6만 5천 교회, 한국 8천만 등교회 이스라엘 아시아 전역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지금 영광 소리겠습니다.